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구정모입니다. 지난번 라디오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걸 들어가 봤어요.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리스너분들의 평균 연령대라던가 성별, 국적까지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리스너분들은 100% 여성분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궁금점은 제 라디오를 분명 스낵타운의 이지율 씨도 듣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바로 이지율 씨는 어쩌면 여성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단 한 번도 이 라디오를 듣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적을 봤더니 0.1% 정도의 비율로 몽골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밤에 뭐 하냐고는 100%의 여성 리스너와 0.1%의 몽골 리스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 밤에 뭐 하냐고 첫 곡 듣고 시작할게요. 시애틀 스탠다드 카페의 더 터미널. 雨后的交叉点，一边吃 logo， 一边看风景。打开了寻宝图，去找自由的歌吧。让想象迷守在一朵季节里，藏满一朵 melody。无边无际的广阔天空，连接在一起。不管我在多无一样的地方，想到世界永远只有一个，我也有可以随时会去的地方。My home， 眼睛闭上后浮现的笑脸，我想一直守护下去。一定是那样爱のメッセージ。吹过来的晚风，像打了满地炎亮的灯，抱在深蓝色的窗帘，寄过去呀 for you。就像天空飞翔的小鸟一样，展开名为自由的翅膀，飞越好几个海洋，去体验你的爱白素。仿佛一轮相遇离别，跨越那些欢喜悲伤，我找寻新的寄托到你那。 네, 시애틀 스탠다드 카페의 더 터미널 중국어 버전 들려드렸습니다. 시애틀 스탠다드 카페는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서 활동했던 밴드 이름이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대만에서도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어로 불렀던 곡이거든요. 더 터미널이라는 곡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행을 떠날 때 공항에서 느끼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라던가 여행지에서 느끼는 그런 새로운 기분, 뭔가 시작하는데 되게 어울리는 곡 같아서 선정해봤어요. 근데 은근히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들으시면 제 발음이 왜 저러지? 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눈 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소개를 못 드렸던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네임 입시생잡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이에요. 입시생잡님이 뭔가 제가 발음이 어려워서 입시생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를 매우 사랑하는 입시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화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상황에는 화를 내야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제 성격이 내향적이기도 하고 서로 트러블 이뤄내기도 싫고, 화를 한번 냈다가 다시는 연을 못 이어갈까봐 화를 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언제쯤 제대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화를 못 내신다 라는 고민을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계치의 선을 정해놓고 살잖아요. 입시생님의 선이 얼마나 길고 높은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참을성을 가지신 분들이 잘 없죠. 왜냐면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또 돌아서면 금방 휙 잃어버리는 게 요즘 세상이기도 하니까
트러블을 일으키기 싫어하는 순한 마음씨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천천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화를 잘 내는 것도 아니고 꼭 욕을 섞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를 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도 아직 많이 서툴긴 하거든요. 그리고 화를 버럭 내버리면 사실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 결국에는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젊으시고 또 여전히 삶을 배워가는 단계시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참아오신 입시생님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한번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X날이야 개X끼들아. 네, 그리고 라디오네임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정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이 있는 10대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미래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는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꿈을 준비하며 자격도 알아보고 책도 읽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요. 주변에서는 너 잘할 수 있어, 잘 어울리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 자신이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싶고 지금이라도 다른 평범한 길을 가야 할까 하는 불안함이 생겨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모님도 이렇게 꿈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때로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누군가 내 꿈에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가끔은 나를 응원해 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 편이 아닌 때가 오기도 해요.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나만큼은, 나 자신만큼은 무조건 항상 내 편으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익명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한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향한 의심이나 불안 같은 거는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 나 자신만 나를 확실히 믿어준다면 저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42살이지만 42살의 꿋꿋이 코미디에 도전하고 있는 제가 익명님의 꿈에 든든한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음악도 했었고 뭐 다른 엔터 쪽 일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코미디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꿈을 꿔오면서 정말 많은 제 편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게 된 사람들도 만났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끝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제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든든한 제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또 영우라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가 있기도 하고요. 만나실 겁니다. 멋진 파트너도 만나실 거고 멋진 꿈도 이루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최고의 편으로서 응원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리고 다음 사연인데요. 라디오 네임 김끄투님의 사연입니다.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딱히 쓸 건 없고 제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네. 재작년이 됐나요? 알바할 때 사장님이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었는데 같이 욕해주세요. 정모님보다 5살이 어리니까 마음껏 뭐 어차피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혼내주세요 제발 이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5살이 어린데 사장이라는 얘기죠. 야 사장이면 뭐해? 사람 얼굴에다 담배 연기나 뿜고 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사장이니까 좋아? 좋겠다. 부럽다. 네, 이렇게 보내주신 고민 상담 해봤는데요. 어떠실까요? 42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 큰 지혜를 갖고 있거나 항상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이번 주에는 코너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뭐 방송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받아봤더니 이메일로 참여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방송부터는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트위터 DM을 통해서 또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코너에 참여를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나는 이 코너만 참여할래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DM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너는 메타 패밀리 캐스팅. 네, 이번 코너는 메타 코미디 패밀리들을 캐스팅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라디오네임 뚜껑님께서 슬램덩크의 메타 패밀리를 캐스팅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죠. 이번 주에는 다른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라디오네임 메타조안님께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이번 캐스팅 주제는 만화 원피스 실사판입니다. 원피스 실사판은 있죠, 이미 넷플릭스에 있는데 넷플릭스의 선택을 뛰어넘는 메타코미디 패밀리로 구성된 원피스 실사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인공이죠, 몽키디 루피 역할에 이재율,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팔다리가 늘어나니까 죄송한데요, 이재율 씨는 팔다리가 긴 겁니다. 늘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고무고무 열매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을 구현을 하려면 그 정도 팔 길이는 있어야 되니까 이재율, 몽키드 루피 역의 이재율 찬성입니다. 다음인데요, 롤로노아 조로 역할의 이재규. 이유는요, 멋있으니까. 이재규 팬이구만. 이재규 팬이 한 명 불러 들어와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뭐 근데 멋있으니까라. 재규는 멋있다기보다 좀 귀엽고 섹시한 느낌이죠. 근데 뭐 조로도 섹시하긴 하니까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습니다. 다음 상디 역할의 강현석. 이유가요, 머리색 가득 금발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남자맨,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상디는 남자맨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자맨이라는 말이 맞나? 남자맨이 아닌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뭔가 이렇게 리메이크할 때 살짝 원작과의 설정 변화를 주는 것처럼 상디를 강현석이 연기를 하고 남자맨의 성격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상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뭐랄까, 그 약간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실제로도 현석이는 여성분들께 굉장히 스윗한 남자이기 때문에 상디 역의 강현석 찬성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솝 역할의 유영우. 이유는 에너지가 좋고 거짓말을 잘할 것 같아서. 영우 거짓말 안 해요. 왜 그런 이미지가 붙었지? 이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 뭐 팀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느낌은 맞을 것 같은데 우섭치고 덩치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키 역할이면 영우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초파 역할의 조다연. 이유는 귀여우니까. 이건 맞지 않나요? 뭔가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도 다연이가 굉장히 사람들을 잘 회복시켜주는, 힐링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초파에 뽀송뽀송할 것 같은 그 털의 느낌이 다현이 머리가 굉장히 뽀송뽀송해서 닮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요, 티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티치 역할의 검은 수염이죠, 김원식. 이유는 이빨 모양이 비슷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기 원식이는 이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짝 틀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게 차밍 포인트입니다. 티치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근데 티치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생각하면 이것도 나쁜 캐스팅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이 정말 어마어마한 캐스팅이 나옵니다. 3대장 아시죠? 3대장 역할인데, 먼저 아카이누의 곽범. 있어요. 느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뭔가 근엄하고 정말 대장의 품격이라는 게 범님한테 있거든요. 곽범님이 아카이누 역할 맞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할의 이창호. 이것도 있어요.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호가 연기하는 키자루, 고아이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보고 싶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마른 체형의 느낌도 담지 않았나요? 그리고 3대장의 마지막 아오키지 역할입니다. 아오키지 역할의 송하빈. 저는 사실 이 캐스팅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메타패밀리 외모 순위 1위가 송하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직접 봤을 때 체형이라던가 어떤 전체적인 풍기는 분위기라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외로운 듯한 눈빛, 분위기, 아오키지랑 저는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 캐스팅에서 가장 최고로 꼽는 건 아오키지 역의 송하빈이 아닐까. 반박하시는 분들 다 회원님. 그 다음 기타 역할입니다. 기타. 그 외에 잔챙이, 잔바리 역할이라고 묶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쿵푸 듀공 역의 김영구.
있어요. 듀공이 쿵푸를 하는 정말 주변 캐릭터도 아니지 뭐 NPC 같은 느낌인데 김영구 역할 어울립니다. 그리고 가이몬 역할의 김진경. 원피스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가이몬이 누군지 안 떠올라서 지금 찾아봤는데 김진경 맞습니다. 아니, 사실 이 가이몬의 원래 모델이 김진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이몬이라는 그 등장인물이 잘 안 떠오르시면 구글에 원피스 가이몬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진경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악마의 열매. 이건 캐릭터가 아닌데 악마의 열매 역할에 정영준이라고 써주셨는데 메타조아님 메타 좋아하는 거 맞으시죠? 악마의 열매 역할을 저희 대표님이 한다고요? 아, 그리고 좀 기분 나빠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역할의 구정모. 할아버지 역할이 누구야? 원피스의 할아버지 역할이 한둘이 아닌데 그냥 제가 모든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뭐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팅 여기까지인데 저는 보고 싶어요. 정말 이 캐스팅 그대로 원피스 실사판이 나온다면 아마도 코미디 로얄보다는 더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아이디어 주신 메타조아님의 메타패밀리 캐스팅 원피스 편 정말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위적인 박수 한번 칠까요? 아우, 인위적이어라.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Good Actors.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대사를 제가 직접 연기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네임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대사인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뭐라도 써서 보내고 싶은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해서 요새 유행하는 거 하나 보내봅니다. 그럼 한번 연기해 볼게요. 얘야, 잠들면 안 돼. 나랑 진실 게임 하자. 좋아하는 42살 아저씨 있어? 이런 게 유행을 한다고요? 전 처음 듣는데. 어디서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유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유행을 하다니요. 대한민국 미래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저는 강하게 부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유행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42살 아저씨 있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는요, 누구누구님 듣고 계시죠? 네, 이번 코너는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명인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누구누구는 바로 김진경님이었습니다. 김진경님 듣고 계시죠? 첫 주에 설마 했는데 단 한 통의 김진경 씨도 연락을 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한 주 더 연장을 했잖아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4명의 김진경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김진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 김진경만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여기서 과연 진짜 김진경 씨인지 가짜 김진경 씨인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질문은 3가지예요. 먼저,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세 번째는 라디오 리스너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3가지 질문이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김진경 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진경 씨는 라디오 네임 뚜껑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메타패밀리 캐스팅에 참여해주셨던 분이신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뚜껑 김진경 씨의 답변은 김영구. 그쵸, 만담 콤비들한테 있어서 가장 보물은 아무래도 파트너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아는 김진경 씨는 절대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이 아니신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분은 김진경 씨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김영구란 대답 자체는 너무 멋지지만 김진경은 그런 대답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정모형이 노래 부르는데 모기가 날아다녔을 때. 이거는 이제 조다현 방송을 봐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조금 앵앵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진경이가 이렇게 모기를 잡는 액션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라니, 뭐 이렇게 되면 저는 더 김진경 씨가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뭐 모르는 거니까 마지막 질문까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스너분들께 한마디. 이건 따라해야 되나? 따라해 볼게요. 안녕, 나는 메타고 농구부주장 김진경이라고 해. 이거는 진경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진경일 확률이 높은데 그치만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김진경답지가 않았기 때문에 뚜껑님은 김진경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 레시피. 예, 김진경 씨가 전에 잠깐 코미디를 쉬시던 기간에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운영하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레시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 레시피가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진경이가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구형 그거는 네이버에 보면 나와 라고 했거든요. 네이버에 나오는 레시피를 인생 최고의 보물로 칠 것 같지는 않은데 두 번째 질문 답변 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구형을 만났을 때. 저를 얘기하는 거죠. 구형. 아니에요. 진경이는 지금 저를 만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김진경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뭐 볼 것도 없는데 예의상 세 번째 질문 답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너들에게 한마디. 여러분 구스데스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진경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심지어 김진경 씨도 안 들었을 거야 아마. 라디오 들어야지. 들을 거야 형. 들어야겠다 라고 하고 아마 안 들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들었으면 답변이 올 리가 없나?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인사치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진경 씨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세 번째 라디오 네임 김씨. 일단 저는 느낌이 좋은 게 김씨 되게 막 지은 라디오 네임이잖아요. 진경이가 보통 김진경으로 오거나 김잔경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김씨 이런 느낌으로 올 것 같긴 해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알록달록한 바지와 깔깔이. 이거는 저는 김진경 씨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김진경 씨 그 플러스 마이너스 팬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일상복의 디폴트거든요. 알록달록 바지랑 깔깔이는 일주일에 8번, 9번도 입는 옷이기 때문에 보물일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답 가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산타 할아버지가 고추 안 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스낵타운의 컨텐츠 엘프타운에 나왔던 스토리인데 뽀삐가 고추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얻기로 했었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중간에 안 준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일 수 있죠. 김진경 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 김씨님 김진경일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질문 리스너들에게 한마디. 영구형 한마디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김진경 씨입니다. 김진경 씨입니다. 이 뭔가 애매한 인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영구한테 미루는 이 자세. 김진경이 800% 확실합니다. 김진경 씨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흥분된 목소리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이건 김진경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 이것도 김진경이라면 가능한 답변이거든요. 김진경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극단에서 개그 준비할 때 아니면 메타코미디 클럽 홍대 대기실에서 곽범 형한테 혼날 때. 이것도 가능성 있어요. 이것도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진경이는 범이를 범이형이라고 안 해요. 곽범형이라고 안 하고 범선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짝 가능성이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실제 있던 사건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김진경 씨 아직 모릅니다. 김진경 씨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리스너들에게 한마디. 식사는 하셨나요? 이것도 김진경입니다. 지금 김진경이 2명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김씨와 익명님이 제가 볼 때 김진경 씨인데 진짜 김진경 씨가 어느 쪽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김진경 씨 듣고 계시죠? 오늘의 진짜 김진경은 라디오 네임 김씨님이십니다. 아니 김진경 씨 듣고 계셨네요. 진짜 보내주셨네요. 김씨 진짜 김진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김진경 그 이상의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씨님. 이렇게 해서 김진경 씨한테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을 모색해 봐야겠죠. 저 다음번 대상은 아직 사실 어려운 형님이신데 데니초님으로 하겠습니다. 데니초님 듣고 계시죠? 데니초는 절대 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데니초님, 데니초 형님 듣고 계십니까?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리스너들에게 한마디. 데니초 형님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한 코너 다 진행을 해봤고요. 지난주에 새롭게 추가된 코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사연들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언제든지 소개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뭐하냐고 에피소드 2 어떠셨나요? 저는 점점 더 재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혀 피드백을 안 줘요. 그냥 웃기만 하고 놀리기만 하고.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뭐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감상평 다 너무 감사하게 잘 읽고 있고요. 꾸준히 열심히 잘 약속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라디오를 항상 수요일 밤 8시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수요일이 정말 싫었거든요. 제일 재미없고 뭔가 그냥 계속 지치는 느낌이 있는 게 바로 수요일이었는데, 이 라디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수요일이 아주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 대한 감상평, 사연 신청, 코너 참여는 정보란에 게재되어 있는 이메일 또는 저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 DM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데스크의 구정모였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